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잘생긴 배우 4위 순위. 연예인들은 다 예쁘고 잘생겼다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출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미의 기준도 바뀌었고 미남 배우의 계보도 조금씩 달라졌다. 과연 과거의 미남 배우들과 현재의 미남 배우들은 어떻게 다를까? 배우 신성일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 영화계를 주름잡은 배우다. 당시 그는 174cm의 큰 키와 바나나 같은 분위기로 여성들을 설레게 했을 뿐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동경의 대상이었다. 당시 영화관 극장 간판에는 그가 내려올 일이 없었으며 아직까지 그 어떤 배우도 신성일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가 머리를 짧게 깎았을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머리가 패션으로 자리 잡았으며 길거리에는 그의 머리를 한 남자들이 넘쳐났다. 그는 50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을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으며 출연료 역시 다른 배우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당시 배우들의 출연료가 2만 원 정도였는데 신성일은 45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신성일과 엄앵란의 결혼식에는 구경꾼들이 너무 몰려 하객들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 인파를 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소매치기범들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뉴스타 넘버원이라는 뜻의 예명처럼 시대를 풍미했던 그는 안타깝게도 2018년 폐암으로 하늘의 별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 배우 노주현은 1967년 T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자마자 수많은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자리를 도맡으며 인기를 독차지하며 미남 배우들만 찍는다는 속옷 광고까지 찍었다. 또한 전부 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팬레터를 받기도 하고 여고생들이 집 앞에 서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방송에서 당시 같이 유명했던 연예인은 누가 있느냐 고 묻자 나밖에 없었다 고 너스레를 떨며 엄청났던 인기를 과시하기도 했다. 배우 임성민은 조각 같은 얼굴과 180cm의 지금으로도 큰 키, 고등학교 시절 육상선수 활동으로 다져진 근육질의 몸매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기력까지 갖추고 있어 백상예술대상과 청룡영화상에서 모두 수상을 하기도 했다. 얼굴로만 유명한 것이 억울할 정도로 그는 연기를 위해 운동도 하고 술과 담배도 끊었던 노력파였다. 타고난 외모와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큰 인기를 얻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 독이 되고 말았다. 과로로 몸이 망가졌는데도 쉬지 않고 작품을 찍던 그는 1995년 39세라는 이른 나이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배우 손지창은 연기 활동과 함께 그룹 더 블루로 가수 활동까지 겸하며 1990년대의 청춘 스타로 이름을 날리며 소녀 팬들을 이끌고 다녔다. 걸어서 하늘까지, 마지막 승부 등의 작품들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그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까지 치솟았다. 초등학생 때부터 인연이 있던 배우 오연수와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낭만적인 러브스토리 역시 화제가 되었다. 배우 장동건은 짙고 남자다운 이목구비로 아직까지 대표 미남 연예인으로 손꼽힌다. 실제로 보면 화면이 정말 안 받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겼다고. 데뷔 이후 한예종 연극원에 진학하기도 했는데 외모 때문에 어딜 가도 시선들이 집중됐다고 한다. 당시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이 시선이 부담스러워 자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너무 잘생겨서 작품에 집중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친구, 태극기 휘날리며 등이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잡으며 연기력까지 뛰어난 배우로 자리 잡았다. 배우 강동원은 모델로 먼저 데뷔를 하였는데 이때 그의 등장을 전후로 남자 모델들이 남성적인 모습에서 예쁘고 소년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다고. 이후 늑대의 유혹에서 영화계에 길이 남을 명장면을 남기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사실 이때 감독이 다른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했으나 여직원들의 엄청난 반발로 강동원으로 캐스팅되었다고 한다. 작품에서 똑같이 꽃을 뿌렸는데도 그가 나올 때만 꽃이 많이 뿌려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후광을 비추지 않았는데 그가 등장할 때 후광을 받다든지 하는 식의 사람들이 매번 등장해 강동원 효과라는 말도 생겨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금 봐도 너무 잘생겼다.
잘생긴 외국 배우들도 이길 수 있을 듯. 지금 다시 데뷔하면 얼마나 인기가 많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 고 오유환나 유족, 김가영. 가해자 5회라 했지만 라디오 오른쪽 화살표 골대녀 자진하차 결정, 5. 센 이슈. 고 오유환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라디오 하차에 이어 두 번째 하차 결정으로 침묵을 깼다. 유족들은 앞서 변호사를 통해 방관자에 불과한 사람이 주된 가해자로 오해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가영은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 앞서 한 매체가 고 오유환나의 휴대전화에서 생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사실이 알려졌고 선배 기상캐스터들이 가해자, 방관자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MBC 기상캐스터 선배인 김가영이 가해자 4명 중 1명이라는 의혹. 특히 김가영이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그를 향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가영이 코너 게스트로 출연했던 MBC 라디오 굿모닝 FM대이입니다에서도 자진하차했다. 게시판을 통해 청취자들의 비난이 쇄도했기 때문 여기에 더해 김가영이 지난해 임명된 파주시 홍보대사도 해촉 수순을 밟은 가운데 21일 SBS 측은 OSEN에 김가영이 골 때리는 그녀들, 이하 골때녀에서 하차하는 게 맞다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김가영이 골때녀와 자신이 속한 원더우먼에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하차를 결정했다는 것. 이를 골때녀 측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사실상 김가영이 어떠한 입장도 전하지 않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에 침묵을 유지했던 모습. 그럼에도 그의 활동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6일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측은 OSEN에 현재 김가영이 참여한 녹화본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통편집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김가영 본인이 하차 의사를 전해온 것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없었다 라고 답해 더욱 눈길을 끌었던 상황. 하지만 약 15일 만에 김가영이 결국 하차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밖에도 유튜브 콘텐츠 영한 리뷰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콘텐츠 공개를 보류했고 웹예능 건설다방 측도 김가영과 다음 시즌에 함께할지 논의 중이었던 터라 과연 김가영이 추가적으로 입장을 전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오유환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MBC 측은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족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유족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조사 과정에서 유족들과 최대한 소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한 것. 다만 유족 측은 변호인인 전상범 변호사를 통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가영 씨는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직접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유족들은 방관자에 불과한 사람이 주된 가해자로 오해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현재 단 1명이라며 직접 가해자가 아닌 동료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진실을 함께 밝히길 희망한다고 밝혔던 바다. 3. 종합, 박형식 하트 연인. 알고 보니 재벌가 외손녀였다. 배신 후 허준호 조카와 결혼, 보물섬. 박형식 X 허준호 파괴적 조합이 제대로 통했다. 지난 21일 SBS 새 금토 드라마 보물섬 2첫 방송됐다. 보물섬 첫 회는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6.1%, 수도권 기준 시청률 6%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및 금요 미니 시리즈 1위를 차지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8.2%까지 올랐다. 보물섬 1회는 정신을 잃고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남자의 팔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이어 화면은 에너지사업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로 전환됐다. 대산에너지 사장 허일도, 이해영분가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뒤쪽에는 첫 화면 속 시계를 찬 서동주, 박형식 분, 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비선 실세 염장선,
허준호분에게 청문회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다. 염장선은 오직 메시지로 청문회판을 조정했다. 잠시 후 청문회는 대산에너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 산회됐다. 이는 며칠 전 서동주가 국회의원을 찾아가 미리 조치를 취한 덕분이었다. 유력 국회의원까지 쥐락펴락할 정도로 큰 배포와 영민함을 지닌 서동주는 언젠가 대상그룹을 제 손에 쥐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혔다. 그러나 서동주는 대상그룹의 핏줄은 아니기에 한계에 부딪혔다. 회장 차강천, 우현분이 아무리 서동주를 신임한다 하더라도 차강천의 자식들은 서동주를 무시하고 또 견제했다. 특히 차강천의 사위 허일도는 자신이 서동주에게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를 특히 경계했다. 조금이라도 더 앞에 서려는 두 남자의 팽팽한 심경전과 심리싸움이 긴장감을 유발했다. 서동주는 대상그룹을 손에 쥐기 위해 차강천 회장과 가족이 되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선택했다. 베일에 감춰진 차강천 회장의 외손녀를 만나는 대신 운명처럼 마주한 여자 여은남, 홍화연분을 선택한 것. 일도, 사랑도 잘 해낼 자신 있는 서동주는 여은남과의 행복한 결혼을 꿈꿨다. 그러나 서동주의 자신감과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잠에서 깬 서동주는 애틋한 밤을 함께 보낸 여은남이 사라진 것에 위화함을 느꼈다.